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병원장 지내신 박종훈 교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방송이 처음은 아니시죠? 네, 몇 번 나왔죠. 네. 그래요. 지금 뭐 이 의료 사태가 벌써 넉 달째 접어들어서 정말 많은 국민들 그리고 환자와 가족들이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도 저 의료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어떤 심정이신가요?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저도 몰랐고요. 네. 한마디로 아주 뭐 좀 참담하고 그런 심정인 것이 이 환자분들을 볼 면목도 없고 또 이제 의료 현장에서의 그 좀 어려운 상황이 개인적으로도 동료들도 그렇고 되게 좀 우울감에 지금 빠져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도 의사도 다 힘든 상황이죠. 아, 그렇죠. 네.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저 박종훈 교수님은 전공이 어느 쪽이세요? 정형외과 분야에서 암 전공입니다. 정형외과요. 네. 그 정형외과는 뼈 고치고 네네. 근데 거기서 암을 또 전공하세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은 제일 흔한 게 네. 뭐 폐암이나 간암 환자들이 네. 오래 이제 살다 보면은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뼈나 근육으로 전이가 될 수 있거든요. 전이가 무섭다 그러대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암이 그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요즘 그렇게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피할 수 없는 게 뼈나 근육으로의 전이 되는 게 흔하고요. 네. 뼈로 전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부서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많고. 네. 또 하나는 뼈나 근육 자체에도 암이 생깁니다. 그것도 좀 치료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정형외과 중에서도 뭐 네. 이렇게 뭐 부러진 데 붙이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외상이나 뭐 암, 네. 암 환자만 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요즘 어떠세요? 이게 이 교수님도 무슨 전공이나 이런 네. 그 전공이 현장 이탈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청 힘들죠. 예,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원래 일주일에 이틀을 수술을 하거든요. 네. 많을 때는. 네. 네, 저는 이제 이 사태 전에는 마취과에서 수술실을 허락하는 게 여유로웠기 때문에 네. 일주일에 이틀 정도 수술하는 게 뭐 별로 어렵지 않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 외래에서 진료보는 환자들을 수술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별로 이렇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스케줄상의 문제가 없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이 전공이 마취과 전공의가 없다 보니까 물론 저희과 전공의도 없지만 예. 마취과 전공의가 없다 보니까 수술실의 여력이 절반밖에 안 돼요. 아하. 과거에.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틀 수술하던 거를 네. 월요일 오전만 3시간만 수술이 허락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래를 아무리 제가 본다고 한들 네.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수술을 해야 될 환자들을 제때 수술을 못하는 할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예. 의사에게 있어서 제일 괴로운 거는 환자가 없는 게 괴로운 게 아니고요. 네. 치료해줘야 될 환자가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거를 제때 치료를 못 해줄 때 네.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우리가 뭐 지금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휴진이다 이런 얘기 하지만 네. 네. 그게 의사들에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왜냐 휴진을 한다고 해도 그 환자는 어차피 내가 봐야 될 환자잖아요. 잠시 미뤄질 뿐이지. 네. 네. 미뤄지면 쌓이고 쌓이면 해결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휴진한다는 것이 의사들에게는 그러니까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환자 상태를 제일 잘 아는 게 의사들일 텐데. 그럼요. 그럼 내가 휴진을 하면은 내가 그날 보기로 한 환자는 결국은 뭐 한 달이나 뭐 몇 주나 늦춰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훨씬 악화될 수도 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휴진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휴진을 지금 한다고 하니까 예. 사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이 뒷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지금은 예. 일단은 뭐 서울대학교 병원서부터 뭐 18일 하루 휴진이라고 돼 있지만 하루 휴진이면은 그날 오기로 한 환자들만 그 다음 주에 오거나 또는 뭐 며칠 뒤에 보게
하면은 쉬울 것 같긴 같은데 예. 이미 며칠 뒤 그 다음 주에도 이미 계속 밀니까. 대부분 환자가 예약이 돼 있잖아요. 예. 거기를 끼워 맞춘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음흠. 사실 하루 휴진을 해도 그런데. 어느 의사도 휴진을 원치는 않아요. 네. 아니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왜 그럼 한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하라 그랬나? 자기들이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뭐 절박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 아동병원 협회라든지 네. 또는 제가 오늘 전해드린 그 뇌전증 전문의들이요. 네네네. 예. 이런 분들은 어쨌든 이 자기들이 돌봐야 될 환자의 특성 때문에라도 우리는 네. 휴진에 참여 못한다. 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네. 예. 그런 입장이 다른 의사들 경우에도 더 있을 것 같은데. 많죠.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투표를 실시해 보면은 네. 이 곤란하다고 대답하는 의사들이 꽤 있죠. 그렇긴 한데 전체적인 흐름과 그 분위기상 좀 동조해주고 힘을 실어주려는 의지는 있지만 네. 어느 의사가 자기 환자를 제때 진료하는 거를 하겠습니까? 특히 중증 질환 위주로 진료를 보는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있어서는 네. 네. 이게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정말 휴진하기 싫은. 부담이 많이 되죠. 정말 부담이 많이 되죠. 예.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서울대 병원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휴진 결의를 지금 한 거 아니에요. 네. 또 의협이 뭐 동네 병의원까지 다 휴진하는 걸로 지금 몰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같은 의사이시고 또 같은 교수 이신 입장에서 이 동료 선후배 의사들이나 교수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네. 지금 우리 박종원 교수는 그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휴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이제 각자가 판단할 몫이기는 해요.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염두에 두고자 네. 하는 거는 네. 조직이 하더라도 나는 내 소신에 따라서 나는 뭐 휴진에 동참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의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저는 그분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물론 이제 조직을 이끌거나 뭐 협회를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나오는 것이 달갑지는 않겠지만 네. 이게 의사의 특성상 그런 분들이 나온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조직이 건강하다는 의미거든요. 일사불란할 때가 따로 있고 네.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야만 된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의사에게 있어서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나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상황 자체는. 네. 물론 이제 큰 틀에서 움직이는 뭐 협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리더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갖겠지만 네. 좀 아쉽고 좀 불만스럽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블레임한다든지 그렇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협이 그 집단행동 휴진 네. 뭐 결의를 하면서 투표를 했잖아요. 네. 뭐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다, 뭐 압도적인 찬성이다, 막 이러고 의협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4%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고한 의료기관도 실제로 휴진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돼요. 주말을 거치면서. 그분들도 국민 여론을 보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게 뭐 완전 이거 헛방인가? 예, 뭐 이렇게 이 실체도 없이 큰 소리만 쳤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실제로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전체 휴진 네. 결정을 내렸을 때 투표하는 거하고 네. 실제 벌어지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들 그러잖아요. 투표 자체에서는 그래 이 길로 가는 게 옳아라고 투표를 했다 손 쳐도 네. 개개인의 사정과 생각은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상황이 그렇고 네. 또 지금 정부에서 휴진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마땅한 어떤 뭐 응분에
뭐가 네. 조치를 취하겠다 또 그랬잖아요. 네. 그게 사실 진료 거부로 보는 예, 거죠. 사실 그게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비록 휴진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투표를 했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은 거기에 딱 맞게 벌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환자를 보는 의사 입장에서 문을 걸어 담근다는 것이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 역대 최고 투표율이라 그래요? 예. 뭐 하여튼 저는 예. 모르겠는데 참여한 그거는 투표율은 뭐 역대 최고였다고 의협에서 주장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리 김종훈 교수께 자꾸 박종훈입니다. 박종훈 교수께 네. 이 난감한 질문만 드리는 거 아닌가 좀 죄송하긴 한데 네. 나오셨으니까 네. 제가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임현택이라는 사람 있죠. 의협 회장이요. 네네. 뭐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사실은 뭐 별로 관심도 없는데 네.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뭐 페북에다가 글을 쓰고 뭐 발언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 아동병원 뭐 네. 그 이제 불참 얘기하니까 소아과 의사들을 막 한마디로 무슨 없는 병 만들어서 돈이나 버는 사람들처럼 막 글을 막 함부로 쓰잖아요. 뭐 네. 사전에도 없는 폐렴끼라는 네. 병명을 만들어낸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돈 바라고. 네. 아니 이게 저 동료 의사한테 이런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장으로 있습니까?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그 발언을 보면서 네. 제가 지금 이거 방송이니까 예. 뭐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예. 우리가 동료 의사를 그렇게 평가해 버리게 되면은 네. 또 사실에 맞지도 않고 네. 어느 의사가 멀쩡한 환자를 입원을 시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그런데 휴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네.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사 협회장이 그래 버리면은 네.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동병원이라는 게 저런 집단들이었어. 의사들이 저런 집단들이었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팩트도 안 맞지만 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저는 보고 예. 어쨌든 그 발언은 매우 유감스러운 거고 네. 회장님으로서 적절치 않았던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60대 의사가 네. 그 병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처방을 했다가 이제 그 의료 사고가 나서 이제 1심 거쳐서 2심에서 유죄가 났어요. 그 2심 판사를 향해서 이 임현택이라는 사람이 뭐 그 여자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면서 신상을 얼굴을 공개하고 이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 가족이 오면은 뭐 제대로 치료해주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 그 판결문이 어디에 근거했냐면 의협의 이런 문제를 조사하는 그 위원회의 보고서에 근거해서 그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 의협과 또 다른 이제 그 이런 거 다루는 의사 전문 기관의 감정 평가서에 이런 그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평가서를 근거로 해서 그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린 거가 확인이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 있죠.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거는 도대체. 아니 제가 이명택이라는 사람 개인에 대해서 네. 뭐라고 자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이 의협 회장이니까 지금 의료계를 대표하는 네. 회장이니까. 네. 예. 그 부분도 저도 같이 봤는데 예. 판사는 네. 좀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맥페란이라는 처방인데 네. 굉장히 흔히 쓰는 약품이거든요. 네, 네. 굉장히 흔히 쓰는 약품인데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주의 의무를 좀 게을리해서 벌어진 문제잖아요. 그게.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판사는 그런 식으로
판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판사는 의사가 아니고 그걸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했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중하게 그 판결을 내릴 건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적 관점에서 볼 때는 네, 의사들끼리는 얘기할 수 있다. 유감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사협회장이 한 발언치고는 네. 그것도 좀 세련되지도 않고 네. 적절하지도 않았다는 거는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거기서 뭐 이 여자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네. 뭐 개인 이면택이 아니잖아요. 네. 의사협회장님 정도 됐으면은 한마디 하더라도 좀 정제된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판결은 존중하지만 네. 앞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이런 판결들이 유감스럽지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도 조금 의사의 입장도 좀 고려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막말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네. 사실 국민들에게 별로 좋은 감정을 받지는 예,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의료계가 완전히 지금 스스로 고립화돼 버렸다. 네. 이제 아니 어느 국민이 그런 의협과 그런 네. 의사들을 계속 좋게 보겠냐고요. 네.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예. 2000년도 의학분업 이전에는 네. 의사협회장이 네. 이런 식으로 그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라든지 덕망 있는 분들이 원로들이 의사협회장을 예. 해오다가 2000년 의학분업 때부터 지금까지 의사협회는 투쟁체가 돼버렸어요. 네. 상시적인 투쟁체, 대정부 투쟁을 하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정부랑 네. 싸움을 하는 이런 투쟁체 구조로 오다 보니까 2000년 이후에 모든 의사협회장은 네. 직선제에서 투쟁 중심에 그러니까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사람들 위주로 이게 되다 보니 네. 점점 협회장이 되는 분들의 말이 세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아니 그게 좋아요. 아니 그런데 감옥은 내가 간다고 부회장 쓰고 그러던데 솔직히 예? 아니 전 이면택이라는 사람이나 이 글을 쓴 이 의협 부회장 누군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만 이 사람들 혹시 감옥 좀 갔다 왔나요? 안 갔겠죠.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이 예전서부터 마치 운동권에서 이 감옥을 갔다 온 것이 훈장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예. 있듯이 이 의사협회가 투쟁 중심으로 가다가 보니까 예. 그분들이 얘기하는 내가 감옥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쟁에 온 몸을 던지겠다라는 그런 표현의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의사들이 우리는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네. 그걸 받아들이는 일반 사회에서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표현 하나하나 할 때라도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내가 비록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마치 감옥 가는 게 목표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도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어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우리 박종훈 교수를 모신 것은 네. 이런 이제 의사들을 비난하려고 모신 건 아니고 제가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뭔가 이 의료 사태를 수습하고 이걸 넘어서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전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의료개혁은 의사들과 의료계 종사자들도 다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이대로 가면 좋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은 없잖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법. 네. 지금 와서 해법. 네네. 아마 어저께인가요? 그 서울대학교 비대위원장께서 출연하시는 어젠가요? 그젠가요? 예, 그젠가요? 네.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성명서를 이렇게 읽고 끝내셔가지고 예. 제가 그분 것도 봤는데 네. 그분 발언의 요지도 본인도 모르겠다. 그런 요지였던 것 같은데. 글쎄 말이에요. 그랬죠. 네. 네. 그게 사실은 지금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정부나 의료계나 같습니다. 네. 같다고 보는데 만약에 저에게 물어본다면은 네. 있긴 있습니다. 네.
있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네.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게 처음 시작 자체는 의대 증원 문제로부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네. 굉장히 저돌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굉장히 세게 정부가 했죠. 예. 지금 그런데 그 2,000명까지는 아니지만 1,500명 선에서 이미 거의 일단락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일단락이 거의 됐죠. 내년도 됐죠. 입시 요강이 거의 발표가 그거 됐으니까. 뭐 의사협회는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건 이제 제가 보기엔 불가역적이에요. 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 네. 1,500명 증원은. 네, 그렇게 그렇다고 본다면은 네. 그거를 원점에서 돌리자고 하는 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저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문제를 4개월이 될 동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혼란으로 빠뜨렸다고 한다면은 네. 이 정점에 섰던 이런 정부 당국자들은 네. 전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먼저 단행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분들이 앞장서 있는 한은 이게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이 채널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슈잉하고 여기까지 오게까지 한 그 공은 인정이 된다고 손 치더라도 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네. 이거를 이제 수습하고 해결의 단계까지 넘어가기에는 그분들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아니 4개월이 넘도록 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그 당국자를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지금 맥락은 좀 다르지만은 지금 그 개각 얘기가 지난주에 그 몇 차례 보도가 되면서 네. 그 개각 대상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함되는 네. 그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는 확인을 못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꼭 뭐 이 의료개혁만 딱 찍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저 개각의 시점은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문제들이 좀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네. 뇌전증 그 전문의들이요. 뇌전증이 어떤 병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간질이라고 했던 거 있죠. 이렇게 좀 뇌 전기 교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의식을 잃고 그걸 뇌전증이라 하죠. 그렇군요. 이제 요즘 이제 간질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뇌전증. 그 전문의들도 그 휴진에 불참한다고 선언했잖아요. 네. 하면서 그분들이 그 주장한 거가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2025년도는 이미 끝났으니까 이거 되돌릴 수 없지 않냐 현실적으로. 2026년도 증원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재조정하자. 그걸 네. 하기 위한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데이터, 전 세계의 사례 이런 것들을 진짜 전문가들이 우리 아니냐. 우리들이 자료 모으고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문제를 좀 풀자. 예, 이런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결이 다른데 네. 그거는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 네. 협의 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고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전면에 서서 누군가가 지금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뭐 장관 개각 이런 거에 그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의료계하고 계속 부딪힘이 있는 몇몇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전면에 나서서는 어떠한 좋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전혀 먹혀 들어가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분들만이라도 인적 쇄신을 하고 뭐 개각의 장관까지는 모르더라도 네. 그거가 전제가 되고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인사, 정책을 다룰 수 있을 만한 인사들이 나와서 그런 제안에 동의한다면은 그러면 출구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안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일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년에 이걸 다시 얘기하자고?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팁은 될 수 있을 거고 또 의료계로서는 그런 대답을 받기를 원할 수 있지만 과연 정부가 그것을 허락할까? 그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 국민의힘의 이뇨한 특위위원장하고 그 의협 회장이 뭐 45분간을 비공개로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소통을 시작했다 그러고 또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좀 사태 해결을 위해서 중재를 해보겠다 그러고 그러는데 난 지금 넉 달간 이루어진 이 과정에서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휴진하겠다고 엄포 놓고 나서 뭐 2, 3일 앞두고서 지금 뭘 이걸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느낌에 이렇습니다. 그냥 제가 뭐 의료계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인상기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의료계가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느끼거든요. 그게 뭐 이면택이라는 사람의 거듭된 망언 때문에 그렇게 된 측면도 있고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80% 이상이 의료개혁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총선과 관계없어요. 총선 전이나 후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도 필요해라고 하는 대답도 우리 국민의 7, 80%가 여전히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국민 민심이에요. 근데 이 민심과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처음에는 윤석열 정부가 부딪힌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여러 차례 그러니까 지금 양보를 한 거거든요. 2,000에서 1,500으로 결과적으로 양보하고 이 양보하는 과정도 의대 자율로 결정해 달라. 네, 그랬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 2,000명도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들 의대 쪽에서 필요한 증원이라고 제출한 걸 합쳐보니까 3,000이 넘었잖아요. 그랬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전 과정을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공의들의 행정처분 문제도 계속해서 지금 정부가 네. 원칙을 지켜가면서도 계속 유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량권 범위 안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의료계는 정부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작스럽게 밀어붙여서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싸웠다 이렇게 좀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고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합시다라고 제안한 거가 여러 수십 번이잖아요. 그게 지금 뭐 보건복지부의 2차관이 나서서 한 게 아니고 한도수 총리가 직접 나섰고 대통령이 나섰잖아요. 대화합시다. 박단을 대통령이 직접 만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막말은 계속되고 사실은 끔찍한 집단 휴진까지 막 결의를 하고 막 이렇게 몰고 가니까 국민들이 등 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료계에 대해서. 그래서 완전히 지금 벼랑 끝에 자기 스스로를 지금 내몰아 버렸다. 의료계가. 특히 의협이 절대 다수 의사들은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의협이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의협이 어떻게든 지금 뭐 출구 전략을 지금 찾으려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니냐. 안 그러면 다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라고 제가 느끼거든요. 제가 이 상황을 또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고 박사님의 그 지금 추측이 전혀 아니라고는 말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의협 나름의 출구 전략은 갖고 가야 되는 거니까. 네. 어느 시점에서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면은 고려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래요. 예. 그거는 의사협회의 입장에서도 뭔가 좀 갑갑한 상황이라는 거는 맞는데 네. 여기서 이제 며칠 전에 박단 그 전 전공의협회 회장이 얘기한 게 저는 치명적이라고 봐요. 뭐냐면은 그분의 말을 빌자면은 네. 의사협회가 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다시 말해서 의사협회의 고민도 그걸 겁니다. 지금 그 교수 비대위의 고민도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한들 대화의 채널을 열고 무엇을 제시한들 과연 이것이 의대생이 강의실로 복귀하고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라는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협회나 우리 비대위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이제 뭐
이런 식의 그 투쟁이고 그러면서도 그 일부에서는 언제까지나 이 협상의 그 물꼬는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벼랑 끝에 몰렸다라고 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네. 갑갑하긴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의사협회도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결국은 의정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원인이다. 우리 책임이 아니라 정부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름의 출구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문제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논의가 되더라도 당사자인 학생과 전공인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네.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일거의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의협이나 교수 비대위를 통해서 정부가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기는 기대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제가 정부의 관료라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네. 그 결정은 뭐냐? 자율에 맡기는 거죠. 그거 이외에는 출구 전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딱 하나 있는 출구 전략, 모든 게 다 원상복귀될 수 있는 출구 전략은 바로 원점 재논인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렇게는 어렵겠지. 그렇게 되면은 지난 4개월 동안에 이 나라가 온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그러면은 무위로 돌리는 건데 그 쉽지 않죠. 그리고 이미 1,500명 가까운 의대 내년도 입학 정원을 그 예기해 놓은 상태에서 네. 그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죠.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데 정부가 자꾸 미적거리고 뭉기적거리면서 이상한 말들을 자꾸 꼬리표처럼 남기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좀 우리 박정훈 교수의 말씀과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뭐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저 이면태기부터 빨리 바꿔라. 아니 뭐 저 의협 의총 긴급 의총이라도 누군가가 좀 소집을 해라. 저게 의사들을 죽이고 있지 않냐 지금. 의도가 어떤 의도건 간에. 네. 저는 사실은 그런 주문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 그 지금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박정훈 교수가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들을 다수의 의사가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의사들과 의대 교수들이 적극 나서고, 네. 그리고 또 전공의와 의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의사나 교수들의 자기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리고 선배들이잖아요.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환자들 보자. 그리고 나머지 일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한테 맡겨라. 뭐 이 정도의 신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네. 제가 이 사태가 나기 전에 네. 의료계에 던졌던 그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상황을 학생과 전공의가 책임지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되고 그렇지. 이것은 기성세대의 의사들과 교수들이 해결할 문제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같은 이런 문제가 벌어지질 않는데 거기서 기성세대 의사들이 잠시 멈칫하고 있는 사이에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벼랑 끝에 선 거는 맞습니다. 그건 누가 벼랑 끝에 섰냐? 저희 교수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대학병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끌고 가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대학병원은 대학병원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직전까지는 전 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나긴 날 텐데 지금과 같은 이런 요란스러운 그런 것보다는 뭐 협회장께서 저렇게 말하고 그런 것보다는 다른 루트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마무리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런 사태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제가 기대했던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료가 70년대에 만들어진 의료예요. 의료 서비스가. 네. 이 시스템이 지금쯤은 리셋이 될 정도로 완전히 한번 털어봐야 될 시점이었다고 저는 보고 네. 이번 기회가 제가 초창기에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초기에는 그래 이 기회에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의대 증원 문제와 덧붙여서 의료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간다면은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어디로 올라갔는지 모를 정도로 개혁의 이야기는 빠져 있는 상태에서 증원 문제 이것이 매몰돼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 우리 사회가 더 한 걸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우리 박종원 교수 말씀대로 이제 올 때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네, 결론이 날 거예요. 결론은 날 건데 네. 이게 뭐 정말 경착륙해서 다들 좀 큰 상처를 입는 걸로 날 수도 있고 네. 극적으로 여기서 좀 대타협을 하거나 네. 또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신기일전하는 방식으로 가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그 지혜와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신기일전의 계기로 만들어 가야 될 시점이 됐다. 이제 이런 맞습니다. 취지의 말씀. 네. 어려운 말씀이지만 지금은 너무 감정적으로들 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 박종원 교수와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